반갑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의 노스포 출입구 리뷰입니다. 출입구 리뷰는 영화가 끝난 직후의 감정과 영화관에서의 관객들의 분위기를 전달해 여러분들의 영화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레이니 데이 인 뉴욕입니다. 정말 많은 매니아를 보유한 감독이죠. 하지만 지금 가장 비판받는 감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릇이 크면 어두울 수도 있지. 예술적 뮤즈 때문에 그런 거겠지. 영화만 좋으면 되지. 이러한 말들은 더 이상 사회적 통념이 아닙니다. 접근성이 높고 많은 관객들을 만나는 예술 중 하나이며 그 관객의 사랑과 믿음으로 투자받는 감독이라는 직업에겐 예술가로서의 도덕성을 강요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이 도덕성을 완화시키는 기준은 아니죠.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은 엄청 눈치를 보다 뒤늦게 개봉한 영화입니다. 심지어 북미에서는 개봉조차 못했고 한국 배급사에선 우디 앨런 지우기, 특정 관객은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고민을 조금 하다가 결국 보기로 결정을 했네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가 본 레이니 데이 인 뉴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우디 앨런답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35년생의 이 늙은 감독은 여전히 젊은 감각을 소유한 이야기꾼입니다. 타이트할 정도로 대사가 가득 차 있지만 그 대사엔 항상 위트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지루할 법한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대사를 정말 잘 쓰는 감독인 건 맞습니다. 또 가벼운 멜로문을 원한다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멜로라인의 핵심인 엇갈림이 기존의 우디 앨런의 영화보단 약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소재 특성상 진득하거나 깊은 멜로라인이 나오긴 힘들다 생각해요. 그 시대, 그때의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고 싱그러운 감성일 수도 있죠. 좋은 의미로서 이 영화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화려한 캐스팅. 헐리우드의 젊은 피를 볼 수 있다는 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티모시 샬라메, 엘르 페닝, 셀레나 고메즈. 미래의 헐리우드의 대표 주자죠. 그중 티모시 샬라메는 독보적인 여성 팬덤을 가진 배우라 생각해요. 뛰어난 연기력, 신비하면서도 모성애를 자극하는 마스크. 저도 영화의 선택에 큰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표를 구매하게 만든 건 이 배우 때문이죠. 영화의 캐릭터와 참 잘 맞습니다. 성장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이, 불안하면서도 걱정이 많은 소년, 기성세대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 티모시 샬라메의 마스크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메소드를 강요하는 연기는 없었지만 가장 평범한 연기를 비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장면은 영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면서도 팬들에겐 거의 서비스 컷의 수준이에요. 그의 팬이라면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볼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배우들도 특별하진 않지만 잘 수행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외적인 완성도가 좋았어요. 음악, 촬영, 편집. 그중 촬영은 화려하진 않지만 감독이 원하는 걸 확실히 전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몇 장면에서 주민이 들어간 건 좀 이상하긴 했는데 공간을 확실히 이해하고 색감을 정말 적절하게 살렸어요. 보면서 뉴욕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비토리오 스토라로 촬영 감독은 이미 우디 앨런과 작품을 한 적도 있고 아카데미 촬영상을 3회나 받은 뛰어난 기술자죠. 우디 앨런은 오만한 사람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몇몇 장면에서 보이는 그의 재능이 그를 왜 오만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확실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감독인 건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우디 앨런 영화이다 입니다. 사실 말 그대로 우디 앨런표 영화예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 복제에 머물러 있는 영화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심드렁했어요. 그의 농담은 재밌지만 언제까지 농담만 할래? 라는 생각이 들고 낭만과 서정을 채운 영상도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파리, 로마, 뉴욕 여러 영화에서 다양한 공간을 카메라로 담았지만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항상 유사했죠. 항상 기존의 것을 고수해도 먹혔지만 이번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해 보여요. 물론 차기작을 할 수 있을진 아무도 모르지만요. 두 번째, 각본이 약합니다. 추상적인 말이지만 리듬감이 약합니다. 갈등의 높낮이가 다 다르고 그 간극이 넓어야 되는데
전부 다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한두 번 반복될 때는 재밌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 지루해지고 어느 순간 억지처럼 보입니다. 재치 있는 대사와 영상미로 그 구간을 버티려고 하는데 가장 큰 변곡점까지 가기엔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또 누군가에겐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황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저는 뭐 이 정도는 영화적 허용이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허용하는 거지 서사에 딱 붙어있는 설정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영화 외적인 요소입니다. 우디 앨런이 성추문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상황들이 솔직히 말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짓궂은 농담으로 보이던 그의 대사들이 이제는 불쾌한 농담으로 보이기도 하죠. 남성 예술가 캐릭터들을 지나치게 단편화하고 일반화하면서도 그 캐릭터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자기 변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미있으려고 보러 가는 영화인데 누군가는 불쾌할 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드리는 제 개인의 견해이죠. 전체적인 영화관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영화는 극장을 나올 때 말이 많기 마련이죠. 그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와, 티모시 샬라메 미쳤다 랑 역시 우디 앨런은 우디 앨런인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솔직히 그 정도의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소한 걸 좋아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굵직한 이야기 라인과 캐릭터를 원하면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영화 제작 기초의 노스포 출입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